부유한 양반이 있었는데 역시 구두쇠였습니다. 그는 째째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소작인들은 그의 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의 땅은 경작되지 못했고 수로와 저수지 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는 점점 더 가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래도 그는 여전히 일해주는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품삯을 주고 관대함이란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. 어느 날 지나가던 고승이 그의 곤란한 사정을 듣고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. 내가 주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. 만일 당신이 밤낮으로 3달 동안 이 주문을 반복하면 도깨비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것이요. 그는 당신의 노예가 되어 무엇이든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. 그는 100명의 일꾼과도 같은 힘을 가졌소. 그 양반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즉시 그 주문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했습니다. 그 고승은 그에게 앉으라 하며 그 주문을 가르쳤습니다. 양반이 후하게 살의 비를 지불하자 그는 떠나갔습니다. 양반은 3달 동안 밤이나 낮이나 그 주문을 반복했고 드디어 4번째 달의 첫날 거대한 도깨비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. 크기나 외모가 무시무시하였지만 그 도깨비는 양반의 발 아래 엎드리며 물었습니다. 주인님,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? 양반은 멍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. 그렇게 거대한 괴물의 목소리에 겁이 나 있었습니다. 너가 내 노예가 되어 내 명령에 복종해 주기를 바란다. 하며 겨우 말했습니다. 그게 제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.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세요. 그 도깨비는 매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항상 일을 해야만 합니다. 하나의 일이 끝나면 당신은 내게 다른 일을 즉시 주어야 합니다. 저는 단 1초도 게으르게 있을 수 없습니다. 만약에 당신이 저에게 일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죽여서 먹어버려야만 합니다. 그게 저의 천성입니다. 양반은 웃었습니다. 그는 도깨비가 몇 명의 머슴 정도의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는 즉시 몇 년 동안 메말라 있던 거대한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. 이 저수지를 두 그루의 100년 된 소나무가 빠져 죽을 정도로 깊게 파도록 해. 네, 주인님. 하고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. 그의 땅은 수천 마지기에 달했고 이 지역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. 몇 년 동안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기에 모든 곳이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. 몇 년이 걸리지 않는다면 몇 달이라도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양반은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는 그날 밤 편안히 자기 위해 잠자리를 준비하는데 도깨비가 갑자기 나타나 다 했습니다. 당신의 논과 밭이 모두 깨끗이 준비되었어요. 양반은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끝났다는 말에 안 놀란 척하며 빠르게 서둘러 말했습니다. 그럼 그 땅을 갈고 씨를 뿌려라. 저수지에서 너무 많은 양은 안 되고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물을 끓여놓고. 그 도깨비는 네, 알겠습니다. 하고는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. 양반은 이 일은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만 하리라 생각하며 잠을 잤습니다. 그러나 그 도깨비는 곧 돌아와서 그를 깨우며 좀 더 일을 달라고 했습니다. 양반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밤새도록 새 일을 시키고 바로 또 새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. 그의 집은 깨끗이 청소되었고 새 집이 세워졌으며 과일나무와 꽃나무는 아주 멀고 먼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정원에 가득 심어졌습니다. 도깨비는 그의 주인에게 익숙해져서 일을 더욱 빨리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시간이 적게 들었습니다. 그는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. 아침이 되자 양반은 죽을 만큼 지쳐버렸고 공포로 덜덜 떨었습니다. 나는 더 이상은 시킬 일을 생각할 수 없어. 나는 어째야 하나? 내가 멈추는 순간 나를 죽일 텐데.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? 그는 비탄에 잠겨 울다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. 그의 부인은 남편이 미칠 것 같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낙담하지 말아요. 당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생각해보고 도깨비에게 맡겨요.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면 그를 내게 보내주세요. 양반은 이 도깨비에게 나를 등에 태워 너가 한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. 천마지기에 걸쳐 도깨비가 해놓은 일은 샅샅이 둘러보아도 너무나 완벽하였습니다.
저수지는 깊고 깨끗했으며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그 마을에 있는 땅들은 모두 잘경작되었고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. 정원은 아름답고 신기한 나무와 꽃들로 가득했습니다. 새 집은 이미 다 지어져 가구로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. 모든 것이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. 지주는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머리가 돌기 시작했고 점점 더 미칠 지경이 되어가는데 도깨비는 쉬지 않고 그에게 물었습니다. 그 밖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요? 말해요. 무언가 일거리를 주어요.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. 양반은 부인이 말했던 것이 생각나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.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하다. 자, 이제 나의 부인에게 가렴. 그녀가 너를 위해 작은 일거리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일단 시간을 좀 벌면서 양반은 쉴 줄 모르는 도깨비의 소나기에서 닥쳐올 죽음을 생각하며 공포에 빠졌습니다. 바로 그때 그의 부인은 곱슬곱슬하고 긴 그녀의 머리카락을 직접 손 안에 쥐고 왔습니다. 그녀의 머리에서 막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던 것입니다. 부인은 마을에서 소문난 곱슬머리를 가졌습니다. 이것을 봐. 도깨비야, 너에게 아주 작은 일거리를 줄게. 이 머리카락을 갖고 반듯하게 펴서 나에게 가져와. 도깨비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머리카락을 가지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나무에 앉아서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. 도깨비는 수없이 잡아당긴 후 반듯하게 펴졌는지 보려고 빛 쪽으로 들어 올려보았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해보아도 머리카락은 여전히 꼬불꼬불 거렸습니다. 여인의 곱슬 머리를 펴려고 수없이 쓸모없는 노력을 한 후에야 그는 무언가를 생각해냈습니다. 그는 대장장이가 철사를 불에 집어넣고 두드려 반듯하게 펴는 것을 본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이로 가서 불에 머리카락을 넣었습니다. 그러자 머리카락은 즉각 오그라들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연기가 났습니다. 그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.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? 내 주인의 부인이 준 머리카락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뭐라고 할까?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자 그의 마음은 심각해지고 여주인이 무엇라 할지 두려운 마음에 멀리 달아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. 그 후 양반은 일꾼들에게 후하게 품삯을 주고 곡식을 나눠주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. 구독은 공짜입니다.